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인류에게 남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고통인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한 톨스토이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직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달 후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스스로 유예하고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통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 두려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에 오늘 하루를 바치는 것은 삶에 대한 가장 큰 낭비라고.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톨스토이의 그 한마디를 중심에 놓고 걱정이라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토록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함께 깊고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이상한 동물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아프면 치료를 받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 미리 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개는 내일 밥이 있을지 걱정하며 오늘 밤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습니다. 새는 겨울이 오면 어디서 살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으로 스스로를 끌어당기며 그 안에서 고통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집을 짓고, 저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행위는 미래를 상상하는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능력이 통제를 잃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아닌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을 때, 계획이 아닌 집착으로 굳어졌을 때, 예측이 아닌 공포로 뒤바뀌었을 때, 그때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미래 속에 유폐된 존재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일생 동안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대작들을 완성한 천재 작가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실존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진짜인가? 그 질문에서 나온 대답들이 결국 그의 후기 철학과 글쓰기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에게 남긴 이 위대한 경고들로 응축된 것입니다. 걱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걱정을 가리켜 마음이 위험을 탐지했을 때 발동하는 경보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위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매우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사냥을 하던 시절, 풀숲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맹수의 먹이가 되었고, 과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성향은 생존을 위해 선택된 특질입니다. 걱정 잘하는 유전자를 가진 조상이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경보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맹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뇌는 발표 자리를, 직장 상사의 얼굴을, 통장 잔고를, 연인의 문자 답장 속도를 맹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경보를 울립니다. 도망쳐라. 준비하라. 미리 걱정하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걱정의 덫에 걸립니다. 뇌는 실제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일 있을 발표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하고, 위장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미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걱정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걱정함으로써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리 걱정해두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혹은 걱정이 일종의 마음의 보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들 중에 실제로 그 걱정한 방식 그대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15% 중에서도 약 79%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걱정의 대부분은 허공에 쏘아올린 화살인 것입니다. 날아가지만 어디에도 꽂히지 않는, 그러나 그 화살은 쏘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팔의 힘을, 집중하는 눈의 초점을,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정신의 여유를, 걱정은 그렇게 우리를 소모합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와 평온을 빼앗으면서 톨스토이는 이 역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낭비스러운 감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슬퍼하는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삶에는 분명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겪어 이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있는가 하고, 한 번 아플 것을 2번, 3번, 10번 미리 아파서 그 일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채
텅 빈 상태로 마주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걱정은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것이 걱정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역설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 현재를 망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걱정이 일종의 통제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은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력한 기다림보다는 능동적인 걱정이 더 낫다는 착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걱정의 과정에서 생산적인 것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진짜 준비는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입니다. 면접 준비라면 실제로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고, 건강 걱정이라면 실제로 검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반면 걱정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맴돕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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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환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나 무관심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처럼 보이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직원은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일종의 사회적 신호가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 그러나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얼마나 걱정하느냐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 소진이 심해져 실제 위기 상황에서 더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걱정은 뇌의 신경회로의 패턴으로 새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된 걱정의 습관은 그 자체로 자동화된 반응이 됩니다. 무언가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걱정 모드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걱정의 패턴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드는 시선입니다. 걱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실체 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은 단순한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1828년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아버지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그는 일찍부터 상실과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인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3부작에는 이미 이 실존적 불안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복무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았고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는 방탕한 청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글을 썼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완성했을 때 그는 이미 세계적인 문호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나왔을 때 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톨스토이는 극심한 내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명성도 재산도 건강한 몸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런데 나는 매일 밤 밧줄을 보면 거기에 목을 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냥을 나가면서도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이 기록은 그의 자전적 에세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극단적인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직 재산을 잃지 않았는데 잃을까봐 떨었습니다. 아직 가족이 모두 곁에 있는데 그들을 잃을 것을 미리 슬퍼했습니다. 그는 오지 않은 미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언제나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며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발 아래의 땅, 지금 이 손으로 만지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는 귀족의 삶을 버리고 농부들과 함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땅과 재산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가죽 구두 대신 직접 만든 집신을 신고 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공포에서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려는 절박하고도 진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 경고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책상 앞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은 1000권의 자기계발서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느낍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인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명상을 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실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말하는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현재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실제임을 받아들이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변경 불가능하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것은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7%를 현재와 관계없는 생각을 하며 보냅니다. 즉,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혹은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것을 삶의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의 절반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숨이, 지금 이 햇빛이, 지금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 때문에 그는 죽음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두려움보다 평온에 가까운 상태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82살에 가출하듯 집을 나섭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충동을 따라 걸어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을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릅니다. 걱정은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내일 발표, 다음 달 월세, 1년 후에 취업. 반면 불안은 특정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이유를 모르겠지만 불안한 상태. 톨스토이가 주로 다루는 것은 걱정이지만 그의 통찰은 불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불안 모두 현재가 아닌 곳에 마음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미래의 특정 사건으로 달려가고 불안은 미래 전반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불안장애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이상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비교의 대상이 전 세계로 확대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SNS는 이 문제를 극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며 자신의 현재와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합니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행복, 타인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의 현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괜찮을까?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 톨스토이 시대에는 SNS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비교와 경쟁의 덫이 얼마나 인간을 현재에서 떼어놓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깥을 향한 시선 대신 안을 향한 시선을 촉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시선이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단편 중 하나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를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걱정과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현재에서 떼어놓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가장 강렬한 우화 중 하나입니다. 파옴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땅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다는 것입니다. 파엄은 기쁩니다. 새벽에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저 언덕까지만, 저 강까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립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쓰러지며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묻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머리에서 발끝까지 2미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달리다가 현재를 잃어버린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엄은 한 번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금 여기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 더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조금 더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조금 더 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걱정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현재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미래를 향한 다른 박질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그 다른 박질이 지금 이 순간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박질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질문은 언제나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철학이 아무리 깊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걱정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걱정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아, 나 지금 내일 발표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을 대상화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자동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걱정을 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을 종이에 쓰는 행위는 놀랍도록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쓰면서 우리는 걱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하고 막막했던 것이 종이 위에 쓰여지면 훨씬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쓰다 보면 그 걱정이 통제 가능한 것인지,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면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에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의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 시간에는 오늘의 걱정을 마음껏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외에 걱정이 찾아오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7시에 하자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반복하면 뇌는 걱정을 그 시간으로 미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7시가 되었을 때 걱정했던 것들의 상당수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토록 걱정했던 것들이 저녁이 되면
이미 해결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걱정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런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톨스토이가 농사일을 하고 구두를 만들고 직접 물을 길었던 것도 어쩌면 이것과 같은 원리였을 것입니다. 손의 감각, 땀의 느낌, 흙의 냄새 속에서 머릿속의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개 크고 막막한 것에서 옵니다. 미래 전체, 결과 전체, 상황 전체를 한꺼번에 보려 할 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톨스토이의 또 다른 경구가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다. 이 말은 압도적인 미래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내일 전체를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지금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톨스토이의 삶에서 걱정과 싸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나 카레니나를 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쓰면서 극심한 창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이야기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불안해했고, 과연 이것이 좋은 작품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내 소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의 지필 앞에 내려놓고 내일의 결과를 모른 채 오늘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안나 카레니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작품은 걱정 없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옆에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걱정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운전석에 앉지 않으면 됩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걱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핸들을 잡으면 우리는 걱정이 가고 싶은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걱정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톨스토이의 시선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걱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돈을 걱정하는 것은 가난해져서 고통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며, 관계를 걱정하는 것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의 끝에는 어떤 형태로든 상실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가장 극단에 죽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입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적 지위를 소중히 여기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대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살았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언제나 미래의 안전을 위해 현재를 희생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죽어가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현재를 경험합니다. 하인 게라심의 단순하고 거짓 없는 돌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인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없다. 오직 빛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죽음에 대해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라는 것.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가 선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지금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 걱정은 미래의 상실을 미리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언젠가 이것도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것의 아름다움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현재의 삶은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삶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진지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즉 실제적인 행동이 아닌 반복적인 생각의 굴레로 빠질 때 그것을 알아채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걱정을 에너지로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머릿속 시뮬레이션에 소모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으로 전환될 때 걱정은 힘이 됩니다. 내일 발표가 걱정된다면 지금 한 장을 더 준비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을 거두십시오. 관계가 걱정된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십시오. 걱정을 생각으로 소모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걱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해도 소용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는 대신 하라. 이것이 걱정에서 행동으로 가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관계 속에서 걱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걱정은 매우 흔하고 또 매우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은 관계를 현재가 아닌 미래 혹은 과거에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결혼 생활은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와 아내 소냐 톨스타야의 관계는 말년으로 갈수록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 편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은 관계에서도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미래의 약속이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눈빛, 지금 이 말 한마디, 지금 이 손길 속에서 삽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걱정 중 많은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뮬레이션은 대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판단하며 걱정하는 것은 관계를 현재에서 떼어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현재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재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걱정으로 유지하려는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걱정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걱정들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들이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아 갈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아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이의 성적을 걱정하느라 지금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걱정은 사랑이 아닌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 학교를 세우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는 것, 바람 소리를 듣는 것, 흙을 만지는 것, 이런 단순한 경험들이 삶의 가장 깊은 토대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부모가 먼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걱정하는 부모 곁에서 아이들은 걱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현재를 사는 부모 곁에서 아이들은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일과 성취에 관한 걱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관련된 걱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승진을 못할까봐 걱정하고, 사업이 실패할까봐 걱정하고, 경쟁자에게 뒤처질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일부는 현실적인 위험에서 오지만 대부분은 상상 속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계급에 속했지만 말년에 그 특권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었고 저작권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내부의 저항을 만났습니다. 아내의 반대, 자녀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걱정.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그 걱정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안전은 재산에 있지 않다. 진짜 안전은 지금 이 순간 옳은 일을 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지만 그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안전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걱정으로 머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직관이 살아나고 창의성이 흐르고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의 본질, 톨스토이의 삶과 철학,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 한 문장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지금 실제하는 에너지와 감정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톨스토이는 낭비라고 부릅니다. 삶의 낭비, 삶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시간의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낭비라고 했습니다. 걱정으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살아있음이 낭비됩니다. 숨쉬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소모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가 하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걱정으로 보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기쁨, 나눌 수 있었던 사랑, 경험할 수 있었던 아름다움은 그 걱정과 함께 사라집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그 삶을, 그 유일한 삶을 낭비하지 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사람이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 맞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오히려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걱정이 될까? 나는 왜 현재에 못 있지? 이런 식의 자책이 또 다른 걱정의 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목표는 걱정 없는 삶이 아닙니다. 목표는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아, 걱정이 또 왔구나 하고 알아채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왜 왔는지 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해.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걱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채기라고 합니다.
생각이 오면 그것을 알아채고 흘려보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은 몇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삶을 조금씩 더 현재로 가져옵니다. 톨스토이도 평생 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있었는가? 오늘 나는 현재에 있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걱정하며 삶을 낭비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는 매일 조금씩 더 현재로 가까이 갔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거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걱정을 잠시 내려다보십시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진짜처럼 느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인가? 만약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숨을, 지금 이 빛을, 지금 이 공기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손이 닿는 것들을, 지금 들리는 소리들을, 이것들이 진짜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을 오늘 하루의 주문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언제나, 몇 번이고, 그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걱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깊은 종교적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 교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한 말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가르침이 톨스토이의 철학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삶, 지금 이 사랑.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왜 동서고금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에서 반복되는가 하면 그것이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아닌 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걱정의 근원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과 걱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길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런 걱정들은 긴 미래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짧아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현재에 충실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현재를 느끼는 능력은 오히려 깊어진다는 것. 톨스토이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쓴 글들에서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고 썼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물 한 잔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사람의 얼굴이 더 생생하게 보인다고.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평생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습은 쌓입니다. 오늘 한번 걱정을 알아채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내일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현재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금방 알아채고 금방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연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의 작품들 곳곳에는 러시아의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눈 덮인 들판, 봄의 진흙과 새싹, 여름의 뜨거운 태양. 그는 자연 속에서 현재를 가장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내년에 필 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피어 있습니다. 강은 바다에 닿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릅니다. 나무는 겨울을 두려워하며 여름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자랍니다. 자연은 완벽하게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현재 속에서 자연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올 때 우리도 그 자연의 흐름 안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걱정은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너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 빠른 정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흐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걱정이 커졌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연을 느끼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땅을 밟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우리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톨스토이가 야스나야 폴야나의 자신의 영지에서 매일 숲을 걸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그를 현재로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그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 걱정을 다르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또는 자신의 걱정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오늘 하루를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용기는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걱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그 한 문장.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걱정이 찾아올 때, 아, 이건 아직 오지 않은 일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톨스토이에게 배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걱정 속에서 보내는 하루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빛,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